네, 이번 시간에는 공학 설계 기초 소양에서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두 가지 전제 조건과 네 가지 규칙, 또 이 규칙을 가지고 실제 어떻게 브레인스토밍이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브레인과 스토밍의 합성어로 참가자 전원이 다방면 다각도에서 문제를 집중 공격해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그런 창의적인 발상 도구이자 회의 기법입니다. 미국 광고회사인 BBOD 사장인 오스본이 회의에서 좀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브레인스토밍이 되겠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한 확고한 사고를 유도하는 기법이 브레인스토밍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이 질을 낳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무조건 많은 양을 도출한다. 그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판단은 나중에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다 수용한 다음에 다 아이디어가 도출 후에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뿐만 아니라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한 후에 그 중에서 어떤 조건에 맞는 아이디어를 선택을 하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이게 두 가지 전제 조건. 양이 질을 낳는다. 판단은 나중에 한다. 네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 전제 조건에 따라서 질보다 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지 아닌지를 당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것. 그래서 아이디어는 질보다 양을 더 중요시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이디어 평가 과정에서 수행한다. 나중에 아이디어가 다 나온 후에 그 평가 과정이 따로 있는데 그때 그 얼마 괜찮은 아이디어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비판 금지. 이런 많은 아이디어가 양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비판은 참가자를 위축시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판단을 뒤로 미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아이디어일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자유분방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팀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밝고 또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자유분방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여러 명의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소 허황되거나 비현실적 아이디어라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합과 개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경청하여 서로 결합하거나 수정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을 장려하고 독려해 줍니다. 이것이 이제 네 가지의 규칙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치면 표절이 되지만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치면 새로운 발명이 된다.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아내면 그것이 시너지를 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장점은 개량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거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적합하다. 단점으로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도출된 아이디어의 수준은 문제 상황이나 팀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팀 구성 또 팀원의 어떤 생각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팀에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팀워크를 잘 만들어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인지를 잘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팀 구성은 보통 진행자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진행자와
그다음 한두 명의 기록자. 예, 한 명이 기록했을 때가 이제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2명 정도 기록을 해서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기록원을 두고요. 그 다음에 6명에서 10명 내외의 남녀 비율을 고려합니다. 우리 이 수업에서는 5명에서 6명의 팀원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행자와 기록원을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혁신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성격인 사람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고, 제품 개발 시 소비자, 판매자, 공정 관리, 설계, 생산자 담당 모든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것, 브레인스토밍의 목적과 배경 등이 기록된 브레인스토밍 자료를 미리 배포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 장소는 가능한 한 새롭고 아름답고 편안한 장소,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기 좋은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계획은 하나의 주제로 한정하고요. 주제를 한 개. 오전 회의가 효율적, 충분한 시간 확보, 또 종료. 예, 오전에 머리가 잘 돌아갈 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종료 시간을 미리 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종이, 펜, 스케치북, 칠판, 플립 차트, 포스트잇, 녹음기, 그 다음 카메라, 비디오. 녹음기와 카메라, 비디오는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녹음하고 비디오로 촬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스마트보드라든지 싱크와이즈 같은 하이테크 도구가 있습니다. 또 요새는 이런 그 앱으로 이 브레인스토밍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팀 구성. 주제에 따라 적절한 팀 인원수를 따라서 팀을 구성한다. 우리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자와 기록자를 선택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을 잘 숙지하고 있으며 원활한 진행이 가능한 진행자, 리더, 도출된 아이디어를 간단 명료하게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중요한데, 진행자는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브레인스토밍의 전제 조건과 그 규칙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는 동안 그 규칙에 맞춰서, 규칙에 어긋났을 경우는 이야기를 하고 그 규칙 안에서 브레인스토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진행자가 해야 됩니다. 문제를 공지해 줍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브레인스토밍에서 다룰 될 주제를 얘기해 주고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문제를 제시합니다. 워밍업, 진행자가 브레인스토밍의 4가지 규칙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 도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록자는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즉시 칠판, 화이트보드, 하이텍 도구를 활용해서 기록하여 공유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원들이 또 팀원들이 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화이트보드 없다고 하면 큰 종이에 좀 두꺼운 펜으로 각각을 적어서 책상 위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또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 아이디어 평가, 참가자 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좋은 아이디어 3개에서 4개 정도를 선택한 다음 최종 아이디어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정합니다. 아이디어 선정, 아이디어 평가 기준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디어를 하나 선정하고요. 다듬기는 선정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진행자 역할입니다. 진행자 또는 팀 리더는 브레인스토밍의 성패를 정한다. 진행자 역할 첫 번째, 해결하려는 문제 및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을 팀원들에게 설명한다. 기록원의 역할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기록원은 따로 정하는 게 좋고요. 또 리더도 한 명의 기록자가 되어서 진행자와 기록원 한 명, 그래서 2명의 기록을 통해서 나중에 기록을 비교하면서 어느 부분에 빠져 있는 것을 서로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팀원들이 문제에 집중하도록 독려하고요.
브레인스토밍의 4가지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고 진행자의 의견이나 브레인스토밍의 결론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아이디어 도출에 직접 참여하거나 끼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는 동안 그게 괜찮다 아니다를 진행자가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다 기록한 후에 이제 나머지 진행 과정에서 그걸 평가해야 되고요. 아이디어가 지엽적으로 흐르는 경우 논의 방향을 다른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엽적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한 가지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모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좋다라고 누가 냈는데 그 아이디어 괜찮다라고 그 아이디어 하나로만 모아지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거를 두고 이것 말고 또 다른 아이디어, 더 괜찮은 아이디어를 자꾸 요청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브레인스토밍 기록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날짜가 있고요. 언제 있고 진행자가 누구며 기록자는 누구고 참가자가 누구다. 만약 진행자가 기록자가 있고 진행자 역시 기록자이면 진행자와 기록자를 기록자의 진행자도 함께 적는 게 중요하고요. 참가자. 그 다음 아이디어 도출 목록은 각각의 아이디어들을 낸 것들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그것들 적어서 여기는 15개 정도로 되는데 부족한 경우는 뒷페이지에다가 더 적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선택 부분에 아이디어 도출 및 선택에서 표시를 합니다. 저는 찬성이냐 일부 찬성이냐를 여기다 합니다. 아니면 찬성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명수를 여기다 투표를 통해서 여기다 투표된 그 결과 값을 적어서 그 중에서 최고점을 받은 4가지 정도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A, B, C, D 그래서 4가지 선택된 아이들을 여기서 다시 옮겨 적습니다. 1차 기록 양식이고요. 자, 그렇게 선택된 아이디어들 있죠. 그래서 위 부분은 같고요. 주제도 동일하게 하고 자, 이 아이디어를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것을 정합니다. 평가 기준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든지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안에서 이것을 제작할 수 있어야 된다 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적습니다. 그러면 평가 기준 1, 2, 3번 있겠죠? 1, 2, 3번 있고 아이디어 앞에서 도출된 A, B, C, D에 선택된 아이디어를 여기다 적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1점부터 5점까지를 부여하는데 이 아이디어가 1번 평가 기준에 부합하면 5점, 부합하지 않으면 1점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평가 기준을 모두 잘 평가한 다음에 그 합계를 내서 그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로 선정을 하고요. 이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잘 아이디어를 좀 더 다듬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리고 이 아이디어에 대한 세부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장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이디어의 장점 그리고 기능들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요. 신개념 알람 시계 만들기라는 주제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에 요구되는 신개념 알람 시계를 만들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라. 이게 주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각꾼은 아침 잠이 유난히 많아 지각을 자주 한다. 휴대폰의 알람 기능을 이용하지만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기 일수다. 이런 문제를 알고 한 친구 요란한 기상 나팔 소리를 내는 알람시계를 선물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원하는 시간에 지각꾼을 반드시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시계는 세상에 없을까? 지각꾼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 아이디어를 제안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 준비는 팀을 구성을 하고요.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 준비물도 적습니다. 이게 요 항목이 있어야 되겠죠. 회의록에. 그래서 팀 구성, 장소, 시간, 준비물, 어떤 것들을 준비를 했다.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결과입니다. 이게 날짜, 진행자, 기록자, 참가자. 주제는 반드시 잠을 깨우는 신개념 알람.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표시된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야 알람을 멈추는 시계. 침대에서 분리되는 시계. 시계를 원래대로 조립하지 않으면 침대가 기울어진다. 복대와 연결되는 진동시계 해서 15개의 그 아이디어를 도출했고요. 그 중에 전원 찬성과 일부 찬성, 그리고 찬성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전원 반대인 경우. 그 중에서 동그라미 받은 4가지, 얼굴에 물을 뿌리는 시계, 물총 시계부터 4가지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선택된 A, B, C, D 4가지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정합니다. 저렴한 개발 비용, 제작이 용이해야 되고 아이디어가 참신해야 된다라는 평가 기준을 정해서 1번은 4점, 첫 번째 아이디어는 1번 기준에서 4점, 3점, 1점 해서 점수를 부여했더니 A번 아이디어가 가장 높은, 그래서 멈춰둔 시간에 얼굴에 물을 뿌리는 이런 알람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은 이제 너무나 간단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 센서로 얼굴을 감지해서 얼굴이 움직여도 정확히 얼굴을 뿌리고, 그리고 사용한 양만큼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소리를 내면서 물을 뿌려서 잠을 깨워주는 이런 것을 개발하겠다. 그림을 그리고 정확히 얼굴을 감지하기 위해서 적외선 센서가 부착되고, 이렇게 기능이죠. 물총 부분의 높낮이 조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물을 뿌려줘야 되니까 얼굴에. 물의 양, 높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와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물을 채워주지 않으면 계속 물을 뿌리기 때문에 물을 채워줄 때까지는 높이, 그 물 높이를 알아야 되니까 이렇습니다. 자, 나홀로 집 프로젝트인데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사항에서 요구되는 신제품을 만들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같은, 근데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홀로 집에 있는 아이를 위한 보안 장치를 만들어라. 이게 주제가 되고요.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 전원 찬성을 한 것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한 후에 각각의, 여기서 이제 지금 A번, B번, C번, D번 선택된 아이디어인데 앞에 거랑 좀 다르네요. 투표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A번, 이것은 이제 요 4가지 중에서 우리 조에서 투표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B번 아이디어를 결정을 했고, B번 아이디어를 선택한 후에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표시했는데 이것을 좀 더 세부 기능, 방문자의 부모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음성만 들을 수 있다. 또 방문자의 얼굴을 녹화한다. 부모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 경비실이나 경찰서로 자동으로 연결된다. 그런 세부적인 기능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브레인스토밍 예제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연결법을 통한 브레인스토밍이 있는데요. 강제 연결법이란 서로 무관해 보이는 어떤 사물이나 단어를 강제로 연결해 봄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 또는 개선이 필요한 대상의 임의로 선정, 대상의 기능이나 특징, 연상되는 것을 강제로 연결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 강제 연결을 통해 탄생한 아이디어가 가방,
라든지 여기에 지금 가방과 타이어를 서로 연결했어요. 그래서 가방에 바퀴를 달아서 이렇게 캐리어가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가방과 타이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사물을 연결을 해서 그 특징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을 강제 연결법이라고 합니다. 자, 강제 연결법은 얘가 이런 가방과 킥보드를 연결해서 가방을 두고 킥보드를 타고 가면서 또 가방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주와 물고기를 연결해서 인어공주가 된다든지, 명품백과 강아지를 해서 강아지 모양의 명품백이 만들어졌다든지, 책과 카페가 결합해서 북카페, 책을 읽으면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북카페 만드는, 이것들이 서로 강제 연결의 법에 의해서 만드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연결법 수행 6단계인데 임의의 대상을 선택합니다. 임의로 하나의 사물이나 개념을 선택한다. 과제를 결정하고 개선하거나 개발할 대상을 하나를 결정하고 특징, 선택된 사물의 특징들을 또 기능, 속성, 장점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 장점들을 서로 강제로 여기 앞에 선택된 대상과 그리고 나열된 특징들을 강제로 연결해 줍니다. 각각의 특징과 기능 등을 과제로 결정된 대상에 강제로 연결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아이디어 선정, 투표의 방법으로 도출된 아이디어 가운데 베스트 아이디어를 하나를 선택하고요. 아이디어 구체화, 베스트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주요 기능 및 특징을 작성합니다. 자, 임의 대상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과제 연결한 새로운 우산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우산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는데 임의 대상으로 시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선택을 한 거죠. 자, 이 시계의 특징을 나열합니다.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고요. 손목을 찰 수도 있고 장식용으로 사용되고 방수도 되고 그리고 선물로 많이 사용되고 잃어버리기가 쉽다. 이런 게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특징들, 여기 시계의 특징인데 여기 시계의 특징에 우산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 손잡이에 전자시계를 부착하는 거, 그리고 우산 손잡이에 손잡이를 손목에 쉽게 걸 수 있게 만든다. 그 다음에 장식용으로 사용한다. 여기 시계에 대한 특징인데, 자, 우산천에 명화 프린트하여 장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 방수가 된다. 양산에 방수 기능을 추가해서 우산을 겸용하게 만든다. 선물로 많이 사용된다. 손잡이에 연락처 등을 인쇄해서 선물로 활용한다. 잃어버리기 쉽다. 우산과 거리가 멀어지면 경고음을 내도록 만든다. 자, 여기의 특징은 시계의 특징인데 여기는 우산의 시계의 특징을 강제로 연결한 거죠. 이 중에서 잃어버리기가 쉽다. 이걸 이제 선택을 했고, 그래서 구체화했습니다. 우산과 거리가 멀어지면 경고음이 울리는 이런 우산을 만드는 거. 그래서 우산 손잡이 안에 소형 위치 추적 센서를 추가하고요.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서 우산과 일정한 거리가 멀어지면 경고음이 울리게 만들어주는 이런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한 가지를 선택하면 임의 대상은 우산, 신호등, 모자가 되는데 앞에서는 한 가지 우산에 대해서만 했는데 여기는 여기 세 가지 우산의 특징, 신호등의 특징, 모자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가방을 만들겠다. 팀별로 새로운 가방을 제안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산의 특징들을 또 신호등의 특징, 모자의 특징을 가지고 강제로 가방과 연결합니다. 자, 그래서 비에 젖지 않는 방수 가방이라고 하는 것은 A의 1, 비를 피할 수 있다. 우산은 비를 피할 수 있는데 가방이 비에 젖지 않게 한다. 이런 뜻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신호등의 기능에서 야간에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야간 가방을 만든다. 눈에 띄게. 그 다음에 여기가 모자네요. 햇빛을 가릴 수 있는데 유용하다. 그러면 필요할 때 햇빛 가리기로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물의 특징과 우리가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강제 연결해 주는 것이 강제 연결법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베스트 아이디어를 선택을 해서 가방을 매면 보온 효과가 있는 가방을 만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하면 브레인스토밍 2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를 했고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4가지 규칙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절차도, 그리고 진행자 역할, 또 강제 연결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브레인스토밍 방법들을 이용해서 실습을 하게 될 텐데, 우선 팀장들과 또 이 영상을 보시는 팀원들은 모두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오시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제가 따로 강의를 하거나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테이블 또 시트만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또 주제만 드릴 테니까 그 주제에 맞도록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의 팀원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최적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 아이디어를 도출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그런 실습을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미리 잘 숙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